윤준 안 들어왔고, 소윤아, 책 몇 번 읽었어? 저요? 음. 한 번이요. 한 번. 한자는 다 외웠어? 네. 음. 그리고 문장 쓰기 했어? 아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서연이, 몇 번 읽었어? 저 이제 한 번이요. 한 번? 네. 한자 다 외웠어? 외웠어요. 문장 쓰기는? 열 문장이요. 음. 시야, 시야 들었나? 시야 안 들었어? 시야. 혜윤이, 몇 번 읽었어? 저 아직 책 못 샀어요. 잘 알고 못 써? 한자 다 외웠어? 네. 음. 윤준, 책 몇 번 네, 읽었어? 음. 그 300페이지까지 읽어서 일독했어요. 음. 그다음에 문장 쓰기 했어? 아니요, 한자 다 외웠어? 아니요. 음. 네, 다들 친구들 시험 대비를 하는 중이어서. 자, 그럼 봅시다. 지난 이제 우주 홍황 얘기했었죠? 네. 그래서 하늘과 땅의 공간이 넓고 아득하다 얘기했고요. 엄마, 자, 엄마 봅시다. 나는 시험 본다고 잘했나? 세계사 여섯 번째. 역사, 영상가. 나머지 뭐라고? 제가 자, 1번. 윤준 1번 뭐야? 펠로폰네소스 전쟁. 네, 펠로폰네소스 전쟁. 소윤이 2번 뭐야? 페르시아 전쟁, 페르시아 전쟁. 서연이 3번 뭐야? 호에니 전쟁이요. 고연이 전쟁. 시아지 안 들어왔고. 혜윤이 4번 뭐야? 기독교 종교의 성지 둘러서 십자가는 주로 어느 종교, 예, 기독교, 예루살렘이죠. 오케이. 음. 윤준 5번 뭐야? 백년 전쟁. 예, 백년 전쟁. 소윤이 6번 뭐야? 잉글랜드, 예, 잉글랜드 영국. 서연이 7번 뭐야? 30년 전쟁, 30년 전쟁. 혜윤이 8번 뭐야? 나폴레옹 전쟁. 나폴레옹 전쟁. 윤준 9번 뭐야? 모르겠어요. 물론. 소윤이 9번 뭐야? 미국 독립전쟁, 독립전쟁. 서연이 10번 뭐야? 미국 예, 미국. 혜윤이 11번 뭐야? 중국. 네, 중국 어느 나라? 청나라. 중국 나라. 시아 들어왔어? 시아, 네, 왜 이렇게 늦었어? 오늘 하는 걸 깜빡하고 있었어요. 깜빡하지 말고. 시아는 책 다 읽었어? 아니요, 그 몇 페이지 읽었어? 저 반밖에 못 읽었어요. 음. 그러면 한자 다 외웠어? 네, 음. 문장 쓰기 했어? 아니요. 음. 자, 그럼 시아. 시아 먼저 기회를 줄게. 12번. 크림 전쟁에서 러시아와 대립한 대표적인 나라. 영국, 프랑스, 그다음 어느 제국이야? 독일?
독일? 독일? 독일 아닌데. 자, 그러면 누구 할 차례지, 지금? 윤준 할 차례. 윤준, 12번 뭐야? 사라예보 사건. 이건 13번이고, 12번. 예? 12번. 아, 모르겠어요. 12번을, 소윤이 12번 뭐야? 오스만 제국, 오스만 제국입니다. 그 서현, 13번은 아까 윤준이 해갖고, 13번 뭐야? 그러면 서현이. 사라예보 사건이요. 음. 자, 시야, 14번 뭐야? 쓴 저는요. 아니, 그 다음에 혜윤이 할 거야. 14번 뭐야? 시야. 베르사유 조약이요. 혜윤이 15번 뭐야? 폴란드. 폴란드. 윤준 16번 뭐야? 태평양 전쟁. 음, 그 태평양 이걸 태평양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저 큰 전쟁 이게 전체를 뭐라 그래? 태평양 전쟁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 그러니까 일본이 진주를 구한 걸 태평양 전쟁 중에 일어나는데 그 전체 전쟁을 무슨 전쟁이라 그래? 모르겠어요. 맞다. 세계 2차 대전. 자, 그다음에 소윤이 16번, 17번. 대리전, 예, 대리전이죠. 서연이 18번. 1950년, 서연이 원래 이게 1950년 거 알고 있었어? 네, 알고 있었고. 19번 베트남 전쟁 북베트남을 19번 저기 시야 19번. 중국이요. 혜원이 20번. 쿠웨이트. 쿠웨이트. 오케이. 책을 읽으셔야 돼. 책을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작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작가. 괴테 이름은 요한 볼프강 폰 게테입니다. 자, 독일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문학가입니다. 시인이며 소설가, 극작가 일뿐 아니라 정치가, 과학자, 철학자 여러 분야에서 활동했습니다. 이름은 요한 볼프강 폰 게테고요. 1749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나서 1832년 독일 바이마르에서 죽습니다. 자, 유명한 작품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파우스트입니다. 자, 독일 문학의 거장이고 세계 문학을 대표적 작가입니다. 자, 게테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마음과 삶을 깊이 탐구한 작가입니다. 그는 사람이 왜 사랑하고 왜 절망하며 왜 더 나은 삶을 꿈꾸는지 문학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게테 작품에서는 인간의 욕망, 사랑, 고통, 성장, 진리 탐구가 자주 등장합니다. 게테는 단순히 글만 쓴 사람이 아니라 자연과 과학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식물, 색채, 강물 등을 연구했고 인간과 자연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게테는 어린 시절 아주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부유한 가정에 태어났고 아버지는 엄격했고 어머니는 상상력이 풍부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게테는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었고 여러 언어와 예술을 배웠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글쓰기와 그림, 연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런 다양한 경험이 훗날 그의 문학 세계를 넓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젊은 베르테르 슬픔. 이건 이제 베르테르 병이 있었는데 이걸로 수천 명이 자살도 하죠. 아주 그 뭐랄까 좋은 작품인데 도리어 악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베르테르라는 청년은 로테라는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예, 자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깊은 고통에 빠진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 당시 유럽 젊은이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베르테르처럼 옷 입고 베르테르처럼 사랑을 말하는 유행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그 시대가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핵심 주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청년의 감정, 절망, 인간 내면의 고통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파우스트입니다. 파우스트. 게테의 게테가 20살에 이거를 기획을 했대. 그리고 이걸 80살에 끝내요. 그러니까 60년 동안 쓴 작품인데. 뭐 이런 걸 60년 동안 쓰나, 그죠? 파우스트는 많은 지식과 학문을 얻었지만 삶의 참된 의미를 찾지 못해 괴로워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와 계약을 맺고 세상의 쾌락과 지식, 권력, 사랑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파우스트의 중요한 메시지는 단순히 악마와 계약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더 높은 것을 추구하고 실수하면서도 성장하려는 존재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핵심 주제는 인간의 욕망, 지식의 한계, 노력하는 인간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파우스트는 이제 이 성경을 모티브로 많이 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 욥기서에도 그런 게 나와요. 이제 마귀가 뭐 이렇게 욥에게 욥을 한번 실험해 보시지 않겠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4장에도 예수님에게 누가 옵니까? 마귀가 와서 유혹하죠. 음, 이제 예수님의 모습과 이 파우스트의 모습이 틀립니다. 유혹에 빠져들죠. 욕망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다시 이제 인간의 뭐랄까요? 인간의 노력, 그다음에 성장 이런 걸 얘기하니까. 자, 게테는 인간을 단순히 선하거나 악한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흔들리고 욕망하고 실수하지만 동시에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존재라고 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실수해. 예, 그죠? 그리고 성장하는 거야. 예. 그 실수를 통해서 계속 성장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평생 성장해야 된대요. 그래서 자연은 인간에게 중요한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도 뭐 사계절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여름에는 덥다는 거, 겨울에는 춥다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춥기 때문에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머리를 써야 돼. 어떻게 하면 따뜻하게 자랄까?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온돌 문화라든지, 그지? 부엌 문화라든지, 뗄감을 떼야 되는 거. 그러니까 사실 어, 굉장히 더운 아프리카 이런 데서는 불을 피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거기는 뭐야? 뭐 과일, 야채, 그다음에 지금이야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먹겠지만 생으로 막 응? 고기 막 먹고 그렇죠. 병걸로 죽고 뭐, 응?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더우니까 근데 이렇게 구워 먹으니까 맛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익혀 먹고 그렇게 뭐 또 이렇게 익혀 먹는 것도 그렇게 좋지는 않대요. 생 거로 먹는 것도 좋긴 하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연이 인간에게 중요한 스승이죠. 예, 자연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음. 그다음에 감정과 이성 모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것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 맨날 누가 이성적 해야 되는데 그 이성적이지 않아요. 그것도 감정이 그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이 감정과 이성 모두 중요하다. 넷째, 삶은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는 과정이죠. 그죠? 중요해. 삶은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시험 기간이죠? 그러니까 뭐야?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죠? 뭐 좋은 결과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도 못할 수도 있지만 뭐야? 그걸 통해서 뭐야? 자꾸 의미를 찾는 거야. 공부하는 의미가 뭐예요? 공부하는 의미? 예, 공부는 바로 그러면서 이제 인격성. 그래서 개태는 결국은 뭐냐면 공부란 그래. 공부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결국은 공익적 요소가 있어요. 그게 가장 보람돼요. 최근에 여러분 뭐야? 대제고등학교 야구부 애들이 응? 상대편을 조롱하고 희화했죠. 지금 난리 났어요. 그 어떻게? 걔는 그 중에 프로리그 하려야 되는데 걔도 못 가 이제. 6개월 자격 정지예요. 그리고 6개월 출전도 못 해. 그러니까 뭐냐면 남에게 해악을 끼치는 사람은 그 공동체에서 이 말이 좀 심하지만 매장당해요. 남에게 해악을 끼치는 사람. 우리가 이제 살인마를 감옥에 가두는 이유가 뭐예요? 또 누굴 죽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말도 마찬가지, 말도. 말도 누구에게 해악을 끼쳐.
그 말하는 게. 남에게 상처를 주는 거야.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럼 뭐 언어 살인자죠, 언어 살인자. 그러니까 뭐 지금 난리 났죠. 아무 생각 없이 했겠지, 걔네들은. 자기들이 이제 이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쟤네 압박하려고 했죠. 근데 심리적으로 압박하려는데 선을 넘었지. 근데 또 어른이 그걸 또 보고 가만히 있었어. 어른. 이런 말 좀 표현 그랬는데, 내가 목사인데, 미친 것이죠, 미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 광주라고 하는 데는 뭐예요? 학살을 당한 곳이잖아. 응? 학살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근데 그 아이들의 할아버지도 있을 거고, 할머니도 있을 거 아니야. 야구부 애들이. 근데 잘못해서 학살당한 게 아니잖아. 독재권을 자기 정권 차지하려고 전두환이가 그리 야욕을 펼친 거 아니야. 근데 그걸 가지고 뭐 탱크대인이 뭐 말이야.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말이나 언어나 그러니까 폭력이나 살인 이런 거는 뭐 당연한 거고 말하는 거.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응? 집에 엄마가 없어. 응? 그럼 예를 들어 거기다 야 너는 엄마도 없어갖고 뭐 이런 이거는 살인이야 살인 거. 그 아이의 상처거든. 그 아픔이거든. 그런데 그런 얘기를 막 짓거려. 입이 쓰레기죠. 절대 그러지 마.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 우리 책 읽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공익적이고, 인격적이고, 인권의 감수성이 있는 거고,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끊임없이 인간은 노력해야 돼. 인간은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실패했어. 그럼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 방법을 또 해보자.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자꾸 해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해보는 거예요. 자꾸 실수할 수 있죠. 당장 성적이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끊임없이 공부하다 보면 언젠가 뭐예요? 좋은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공부는 배신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제 기록, 배신하지 않습니다. 게테 문학적 특징. 게테는 문학은 감정이 풍부하면서도 생각 깊습니다. 사랑과 슬픔을 아름답게 표현하지만 단순한 감성에 머물지 않고 인간 존재의 의미를 묻고 또한 게테의 자연을 묘사를 했습니다. 자연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비, 바람, 꽃 이런 것들, 그죠? 게테는 독일 문학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사람입니다. 그의 작품은 지금도 전 세계에 읽히고 있습니다. 파우스트는 인간이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지를 묻는 작품입니다. 게테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끊임없이 노력하는 한 인간은 성장할 수 있다.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죠. 자, 문제 이거 쉽죠? 어느 나라 사람이 독일, 풀네임, 요한 보풀강 폰 게테. 어디서 태어나서 프랑크푸르트, 생활한 도시 바이마르. 태어난 것 1749년, 죽은 것 1830년. 젊은 베르테의 슬픔이죠. 자, 악마 메피스토펠레스 등장하는 작품은 파우스트. 젊은 베르테의 슬픔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베르테르. 그 사랑한 여인 로체. 로테 또는 로체가 하는데 유부녀죠. 파우스트가 기획을 맺은 악마 이름 메피스토펠레스. 게테는 문학뿐 아니라 어떤 학문에 깊은 관심을 가졌죠? 과학. 게테가 자연연구와 관련 쓴 책은 뭐죠? 색채론이에요, 색채론. 예. 게테는 인간이 평생 무엇을 해야 한다 보았습니까? 성장해야 됩니다. 게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인간의 태도는 노력. 게테는 인간은 어떤 두 가지 요소가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까? 감정과 이성. 파스트 핵심 주제는 욕망. 게테는 어느 나라 문학을 세계적 수준으로 올렸습니까? 독일. 자, 젊은 베르테의 슬픔을 당시 유럽 청년 사이에 어떤 유행을 일으켰습니까? 베르테르의 열풍. 게테 작품이 오늘까지 사랑받는 이유? 인간의 삶, 사랑, 성적, 욕망을 깊이 탐구했다. 자, 다음 축제는 일월영칙입니다. 일월영칙. 자, 천자문 세 번째죠. 일, 날일, 달월. 자, 찰령. 꽉 찼어. 달이 찼어. 그럼 어떻게? 기울겠죠. 자, 일월영축. 그래서 뭐예요? 자, 기울축. 해가 뜨면, 해나 달이 뜨면은, 차면 다시 기울어지는 거죠. 해가 쭉 떴다가 다시 기울어지죠. 서선을 가듯이.
모든 삶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끝나는 거 없어요. 다 뭐예요? 다 가득 차면 다시 기울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뭐, 이 삶에서 이런 때도 있고 저런 때도 있다는 거야. 무조건 그런 때, 절망적인 날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는 날만 있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네,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파우스트 다음 주에 계속 여러분 읽어오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험 기간이지? 잘 봐. 다음 주에 봅시다. 안녕.